그 가운데 논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윤석열 밑에서 금감원 부원장 임기 마치는 과정이 치욕스럽다라고 당원들의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날성 비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임기 3년에 연봉 3억을 다 챙겼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과정이 엄청 치욕스러웠어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 미션을 끝까지 하는데 소위 말하는 속상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윤석열 밑에서 임기 마치는 게 치욕스럽다라고 표현한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 말대로 들으면 무언가 사표라도 내던가 결기 있는 행동을 보일 법도 한데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임기 3년 연봉 3억 다 챙겼다. 연봉 3억이면 어마어마한 연봉 아닙니까? 이거 뭐 국회의원 세비보다도 얼마나 많은 연봉입니까? 저 정도면. 2020년 3월에서 지난 3월 금감원 부원장 임기 3년 다 채우고 퇴임. 원장이 2번 교체될 때도 부원장 중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에 임명된 부원장 중 유일하게 일괄 사표 제출도 거부하고 자진 사퇴도 하지 않고 풀로 임기를 다 챙긴 김은경 혁신위원장. 금감원 관계자 나가라는 사람도 없었지만 이게 더 슬프네요. 딱히 붙잡는 사람도 없었는데 자기가 다 채웠다. 붙잡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 나갈래 이러지도 않았지만 나간다고 해도 뭐 붙잡는 사람도 없는데 다 채워놓고 퇴임 후 금감원을 자기 정치에 이용한다라며 금감원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부글부글. 요즘 같은 시국에 어디 가서 연봉 3억을 받으며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 김재섭 비대위원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능력도 있었겠습니다만 아니 연봉 3억에 임기 3년 다 채워놓고 이제 와서 치욕스럽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거. 그러니까 관례상으로 봐도 원래 원장이 바뀌면 부원장들도 바뀌는 게 관례적인데 이례적으로 임기를 3년을 다 채우시면서 그 3년 중에서 1년은 윤석열 정부 동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꽤 많은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차곡차곡 월급 타박타박 다 받으셔놓고 나서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에요. 윤석열 밑에서라고 하는 굉장히 무례한 표현을 공식석상에서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가 그렇게 억울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봉 3억이면은 이거 직장인들은 상상도 못할 뭐 꿈의 연봉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인 형태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보통 원장이 바뀌면 본인도 나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 아까 뭐 전혁 의원님께서 말씀 잘하셨지만 철없다라는 말을 저는 여기서는 좀 대목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다 이게를 계속 강조를 하고 본인이 막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왜 화풀이를 윤석열 정부에다가 합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거나 아니면 사과를 하거나 그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화가 나니까 누구한테 화풀이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를 욕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욕한다? 저 굉장히 철없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없다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 맞다고 보고요. 윤석열 정부 임기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조 중에 하나가 전 정부 인사 임기 보장하자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임기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거 무리하게 하지 말자. 우리가 전 정부에서 항상 뭐 임기 갑자기 남아있는데 교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으니까 우리는 전 정부 인사라고 하더라도 임기를 다 보장해주자라는 기조가 윤 정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본인이 임명받았던 그때와 다른 정부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소신을 다해가면서 일을 마무리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감사를 해야 되는 일인 거지 이거 치욕스럽다라고 해서 이제 와서 화풀이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이 지금 본인 스스로 억울한 건 알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대통령 비하하고 뭐 치욕스럽다는 표현까지 하면서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노인 비하 발언으로 이 뭐 예의 없다. 인격 논란이 일었다면 지금은 염치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아니 전혁 의원님 연봉 3억 연봉 만약에 진짜 치욕스럽다면 연봉 3억 때문에 치욕스러움을 참고 끝까지 임기 채우신 겁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판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 게 아니 본인 임기가 보장된 그 임명직이고 그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임기 채우는 거는 당연한 거지 이거를 굳이
안 나갔으니까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까 우리 김선수 비대위원 말씀 주셨는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 임기를 다 채워주자라고 이제 이번 정부는 기준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맨날 나가라고 맨날 사퇴하라고 압박했어요. 그렇게 못 버티다고 나간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해줘야 된다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네. 여기서 민주당이 지금 노인 비하를 오래전부터 해왔다. 민주당은 아예 노인을 표를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사실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건 정치권의 원래 오래된 병폐고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 이건 전부 다 유권자를 평가하고 노인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어제 제가 돌직구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민수 시의원, 그러니까 인천 국민의힘 시의원인데 이분도 81세면 돌아가실 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정치권 전체가 이게 노인 비하 활동이라든지 이런 발언들은 전체적으로 못하게끔 막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마치 민주당으로 다 치부돼서 민주당을 비판할 그런 지점은 또 아니다. 이런 부분 예. 바로 잡아가고 싶습니다. 연봉 3억 임기 3년 염치 논란에 여당에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장해찬 연봉 3억 꿀 직장 사수하며 누릴 건 누려 혁신 안 어울린다. 윤희석 알바끼로 잘 지내다 이제 와서 치욕 분노 편리한 인식 구조 부럽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김원경 위원장의 그 말 중에요. 지금 혁신위원장이면 거의 뭐 대표급 아니에요? 당 대표급? 근데 윤석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윤석열 현지 대통령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치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야. 기존의 정치인들이 수없이 하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사실은 지금 뭐 이 투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모여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탈출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위원장으로서 어떤 혁신이 아니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지? 지금 혁신위원회 과제 중에 중요한 과제가 제가 볼 때는 강성 팬덤을 어떻게 이걸 약화시킬 것이냐, 제거할 거냐 이게 혁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본인이 막다른 걸 몰리니까 결국 강성 팬덤에 살짝 얹혀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고 본인이 정치적 언어를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이 문구를 보면 이 말을 보면 정말 아주 정치적인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왔다고 보고 그 부원장이라는 게 사실은 정무직이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장이 새로 부임하면 일괄적으로 다 사표를 냅니다. 본인 사표 안 냈잖아요. 그것도 금감원장 2번이나 바뀌었는데 다른 부원장도 사표 낼 때 사표 안 내고 끝까지 버텼단 말이에요. 버틴 이유가 뭐냐면 임기를 마치는 것이 주어진 임무이자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정권 잡은 후에 버티는 것은 나 임기다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한과 일관이 돼야 하는데 치욕이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나는 치욕이었지만 정말 치욕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치욕이었지만 연봉 3억하고 기사 딸린 고급차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 이게 사실은 정확한 말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자기의 어떤 임기와 관련된 부분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랬다는 부분 그거 이 얘기할 때가 아닌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